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해당 분석은 초안 분석이며 최종 분석과 픽은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주시면 방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입장은 무료로 진행되며 절대 금전적인 요구를 일체 하지 않습니다. 이번 분석은 승부식 79회차 해외 축구 총 4경기 분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샬럿은 리그에서 가장 수비적인 팀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팀의 플레이 스타일은 상당히 직선적이며 상대의 압박을 효과적으로 피하기 위해 롱킥을 자주 활용합니다. 특히 인터 마이애미와의 경기에서는 이 전략이 더욱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샬럿은 홈 경기에서 인터 마이애미를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왔으며 실제로 인터 마이애미를 상대로 한두 번의 승리는 모두 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샬럿이 홈에서 얼마나 강력한 수비와 효율적인 공격을 펼치는지를 보여줍니다. 반면 인터 마이애미는 메시와 수아레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센터백 뎁스가 부족하여 부스케츠가 수비수로 내려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스케츠와 크리스토프의 조합은 모두 30대 중반의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어 양 풀백이 높이 전진할 경우 생기는 넓은 공간을 커버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의 제공권이 강한 공격수를 제어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샬럿은 인터 마이애미를 상대로 홈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왔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의 수비진은 직선적인 롱킥에 취약할 수 있으며 이는 샬럿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샬럿은 악의망을 향한 롱킥이나 풀백 뒷공간을 공략하는 식의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공격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무승부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샬럿은 홈에서 인터 마이애미를 잘 상대해왔고 인터 마이애미의 수비 시스템과 선수 구성의 특성상 샬럿의 직선적인 롱킥 플레이가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 내내 샬럿의 강력한 수비와 인터 마이애미의 공격이 팽팽히 맞서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티는 홈 경기에서 매우 강력한 모습을 보이는 팀입니다. 홈 경기에서는 경기의 지배력을 높이는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는 편이며 이는 득점력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올 시즌 기록한 30골 중 23골을 홈에서 기록할 정도로 홈 경기에서 더 좋은 득점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높은 점유율과 전진한 라인으로 인해 실점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반적인 홈 경기력은 엘리트 팀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반면 몽레알은 최근 경기에서 꽤 공격적인 특성을 보였습니다. 몽레알의 감독은 공격적이고 점유율 기반의 운영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몽레알이 지난 경기에서 최고의 공격 스탯을 기록한 것은 홈 경기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몽레알은 이번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3경기를 제외하고 모두 실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뉴욕시티가 우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티는 홈에서 경기 지배력이 매우 높아지는 타입이며 공격적인 플레이를 통해 많은 득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큽니다. 몽레알도 공격에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는 있지만 원정 경기에서의 수비 불안을 감안할 때 뉴욕시티의 공격을 막아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뉴욕시티의 우세가 예상되며 홈 경기에서의 강력한 모습을 바탕으로 득점이 다수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몽레알의 원정 경기에서의 수비 불안을 고려할 때 경기 결과를 예측할 때는 득점이 많은 오버 경기를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뉴욕시티가 홈에서 경기를 지배하며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고 득점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외에도 다른 축구 분석과 야구 분석 및 종합 픽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세요. 토론토는 최근 경기에서 팀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점이 많은 것은 팀의 공격적인 운영 시스템 때문일 수 있으나 4연패 동안 85분 이후에만 4골을 내줬다는 점은 토론토의 경기 후반 플레이가 무력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최근 올랜도가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어 토론토의 수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올랜도는 최근 3백 시스템을 사용하며 안정된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4백 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수비가 약해졌습니다. 이 변화는 토레스와 앙굴로 같은 윙어들의 공격력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토론토가 후반에 안정적인 플레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점과 올랜도가 4백 시스템에서 공격적으로 나서는 점을 고려할 때 두 팀 모두 수비의 취약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득점이 많이 나오는 오버게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토론토는 경기 후반에 실점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으며 올랜도의 4백 시스템은 수비적으로 불안정합니다. 두 팀 모두 공격적인 성향을 띠고 있어 득점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경기 흐름이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는 득점이 많이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오버를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토론토는 후반에 안정적인 플레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고 올랜도는 4백 시스템에서의 불안정한 수비로 인해 위험성이 높습니다. 종합적으로 두 팀의 공격력과 수비 불안을 고려할 때 이번 경기는 득점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며 승무패 예측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뉴잉글랜드는 결국 콜럼버스에게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뉴잉글랜드가 연승을 달릴 때에도 상대를 경기력이나 득점 기대 수치에서 압도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힐이 빠지면서 전방의 공격력이 약화된 모습이었습니다. 뉴잉글랜드의 감독은 강한 압박을 통해 상대가 자기 진영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술을 사용했지만 이로 인해 오히려 수비 선수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틀랜타의 원정 경기 성향은 저득점, 저실점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틀랜타는 홈에서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반면 원정 경기에서는 신중하고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선호합니다. 애틀랜타의 감독은 현재 3백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전술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원정 경기에서의 수비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원정 경기에서 DC 유나이티드와 세인트루이스를 상대로 2골 이상을 기록하지 못했지만 신중한 운영 덕분에 원정 경기에서의 실점은 0점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뉴잉글랜드는 연승을 이어가는 동안에도 상대를 압도하는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힐이 빠지면서 공격력이 약화된 점도 큰 요인입니다. 애틀랜타는 원정에서 안정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실점을 최소화하고 있으나 득점력에서는 큰 강점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경기에서는 애틀랜타의 안정적인 수비력을 바탕으로 한 언더 양상이 예상되며 애틀랜타가 핸디캡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적당해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뉴잉글랜드와 애틀랜타의 경기에서는 뉴잉글랜드의 최근 부진과 애틀랜타의 원정 경기 운영 방식을 고려할 때 득점이 많이 나오지 않는 언더 양상이 예상됩니다. 뉴잉글랜드가 연승을 이어가던 동안에도 경기력적으로 상대를 압도하지 못했던 점과 애틀랜타의 안정적인 원정 운영을 감안하면 애틀랜타의 핸디캡 승리가 예상됩니다. 끝으로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